자,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T 언어에 대한 이해 3부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가 1부랑 2부에서는 뭐 스트럭처 텍스트의 뭐 여러 가지 기호, 골자들이랑 데이터 타입, 배열, 구조체, 그리고 뭐 표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에 대한 얘기, 디바이스, 연산자 우선순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조건문, 저번에 2부까지 조건문 if, else, if, else, if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3부에서는 조건문, 케이스와 그 다음에 반복문, for, while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조건문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조건문은요, 정수값에 따라서 분기를 실행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수값이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이나 더블 인티저만 지원을 해요. 여기다가 뭐 캐릭터라든가 혹은 뭐 플로트 같은 계열은 지원이 안 됩니다. 꼭 정수인 인티저와 더블 인티저만 가능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수식 가능하기 때문에 인티저, 더블 인티저만 가능하다. 그래서 자, 정수식 값이 1일 때 어떠한 동작을 실행할 거다. 그리고 2, 3, 4 중 하나일 때 어떠한 동작을 실행할 거다. 그리고 5에서 10 사이의 값일 때 어떠한 동작을 실행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범위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수는 뒤에 있는 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 땡땡 10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칠게요. 항상 B는 A보다 커야 돼요. A가 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1, 2, 다음에 5, 9 같은 조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수식이기 때문에 인티저, 더블 인티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이어그램 한번 볼까요? 선택값이 1이에요. 참이면은 1구문 실행, 2면은 2구문 실행, 3이면은 뭐 선택값이 n이죠. n이면은 n구문 실행.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케이스 D0 오프 하고요. 보면은 D0의 값에 따라서 D0이 1이면은 D1은 0, 2나 3이면 D1은 1, 4나 6이면은 D1은 2. 그리고 1, 2, 3, 4, 4나 6이네요. 4부터 6까지네요. 4, 5, 6이네요. 그래서 1, 2, 3, 4, 5, 6이 다 아니면은 D1엔 3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산한 결과값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D0 곱하기 D1의 값에 따라서 값이 나오고, 그리고 정수식의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더블 인티저 투 인티저죠. 그래서 함수지만 인티저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역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시를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워드 케이스 셀렉트라는 거 만들었는데 이 로컬 레이블에다가 워드 케이스 셀렉트라는 하나의 로컬 레이블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바로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지금은 제가 워드 케이스 문을 워드 케이스 셀렉트에 아무런 값도 안 넣었어요. 1, 2, 3, 4에서 100까지인데 당연히 아무 값도 안 넣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진 않고 있겠죠? 당연히 0이니까 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D10을 0으로 만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값을 임의로 3을 넣어 보겠습니다. 3. 자, D10의 값이 3으로 바뀌었죠. W 케이스 셀렉트에다 3을 넣으니까 D10의 값인 케이스 정수값 세 번째니까 3이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 4를 넣어 보겠습니다. 4니까 4에서 100에 들어가기 때문에 10이 나왔죠. 그 다음에 99까지 해볼게요. 99도 마찬가지로 4에서 100 사이이기 때문에 10이 나오겠죠. 그럼 이번에 100을 초과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00을 초과시켰으면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else문 처리가 돼서 0이 될 거예요. 그죠? 자, 다시 0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W 케이스 셀렉트 말고 W 케이스 셀렉트를 연산한 다음에 결과값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석 처리하고요. 그리고 주석 처리한 부분을 빼고요. 한번 컴파일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1, 2, 3, 4였는데 10, 20, 30, 40으로 바꿨어요. 자, 그럼 이제 값을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값은 3을 넣었는데 3 곱하기 10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30으로 최종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 30 보이시죠? 30에 있는 D10은 3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2를 넣어보겠습니다. 2를 제가 넣은 값은 2예요. 값을 2를 넣었지만 곱하기 10을 했기 때문에 D10의 값이 2가 됐죠. 이런 식으로 연산이 종료된 값을 가지고도 케이스문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케이스문의 한 가지 응용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케이스문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자, 1이 됐어요. 1이 됐는데 꼭 1일 때만 반드시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1 외에도 어떤 조건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럼 밑에다가 if절 하고요. D9는 10이라고 할게요. then 넣고 and if 다시 컴파일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1을 넣었어요. 자, 더블 케이스 셀렉트 1을 넣었는데 D9 그 다음에 있는 if절 있죠. 이 if절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이 아니죠. 조건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D10에 1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조건을 참으로 맞춰주면은 D10에 1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케이스문 안에 순서를 만들고 또 그 안에 조건을 분기를 만들고요. 케이스문 안에 분기를 만들고 그 분기 안에 다시 조건문을 걸어서 우리가 이제 복합적인 조건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서 and 하고 어떠한 값을 넣어가지고 and m0은 true일 때 이런 식으로도 복합 조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어쩔 때 많이 쓰냐면요. 우리가 많이 썼던 게 뭐가 있죠? 자, SM400에 가서 자, 디코드 한 다음에 D10, 그 다음에 M10, K5 이런 식으로도 만들었었죠. 이 디코드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스텝 제어를 많이 했었어요. 혹은 이 D10만 가지고 move K1 하고 바로 밑에 줄에다가 같다 K1과 D12 하고 쭉 해서 어떠한 실행 파일 이런 식으로도 만들었었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디코드 하는 게 말고 케이스문을 이용해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스텝 운전과 조건 분기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이 외에도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이 외에도 함수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건문으로 갔을 때 뭘 알게 됐죠? if then으로 한 가지 조건만 참일 때 만들 수 있고 그 참인 조건은 안에서 이렇게 연산식을 통한 조건을 만들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AND 연산도 가능하다고 하고 OR 연산도 가능한 거 확인했었어요. 그리고 if then 뿐이 아니고 만약에 if문의 조건이 거짓일 때 false면은 바로 다음 분기를 태우는 else라는 조건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중첩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하나의 if문으로 볼 수 있는 else if문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if, if else, else if, else if 이 모든 조건은 당연히 else로 가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조건을 분기로 잡을 수 있는 케이스문. 자, 케이스문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정수값을 중첩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러면 안 되죠. 항상 최선은 각기 다른 값을 넣어야 됩니다. 그게 조건문의 의의니까요. 그럼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제가 WCase select에다 4를 넣으면은 이 4와 4에서 100 사이 중 어떤 값이 실행이 될까요? 한번 10초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답이 내려주셨는지 한번 동작을 해볼게요. 자, 값은 8이 나옵니다. 생각하신 거랑 같은 값이 나왔을까요? 아마 레더 쪽에서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우회의 값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레더에서 봤을 때는 여기 4가 나오면은 4가 실행돼서 D10에 8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 문인 또 4가 있으니까 4에서 100이 된 부분을 타서 10이 들어와 결정적으로 10이 됐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ST연에서 이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만약에 같은 정수값이 있을 때 먼저 실행되는 정수값을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같은 정수값은 실행하지 않아요. 구문을 제외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겹치는 일 없이 꼭 같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케이스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